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교재 문제 또는 내용 정리는 다 끝났고요. 실전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났고 이제 심화 강의만 남았습니다. 심화 강의는 모두 8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애초에 그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쫙 올려놨어요. 심화 강의는 여러분 정치의 지도를 이용해서 심화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8개의 주제와 관련된 이 기출문제와 수특, 수완, 그 다음에 내용을 압축으로 정리해서 정치의 지도라고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묶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묶었어요. 다 프린트를 해서. 그러면서 정말 후회했던 게 양면 인쇄할 걸. 양면 인쇄했으면 조금 더 얇아졌을 텐데. 아무튼 분량이 한 200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분량이고 사실 이것만 다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문제풀이가 안 되는데 빨리 이거 문제집 풀고 나서 다른 문제집 사서 풀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던데 여러분 이 기출문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만 제대로 푸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출문제집도 괜찮고요. 선생님이 올려준 정치의 지도도 괜찮고요. 해서 열심히 기출문제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심화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기출문제 정치의 지도를 만들면서 선생님이 진짜 일일이 다 편집하고 답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해설이 정말 빈약한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해설이 없이 답만 써 있는 것도 물론 있고 해설도 빈약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또다시 강의를 맡게 된다면 해설을 정말 풍부하게 한 해설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 우리 정치의 지도와 관련돼서 어려운 문제들 또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에 글 올려놓았거든요. 심화 1강에서는 어떤 정치의 지도 자료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올려놓았고, 심화 2강에서는 어떤 정치의 지도 보아야 되는지 올려놓았습니다. 심화 1, 2, 3, 4, 5, 6, 7, 8강 듣기 전에 해당 자료 뽑아서 열심히 풀어서 모르는 거 표시해가지고 여기 앉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정치의 지도 국가와 정치생활 관련해서 특히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1페이지에 보면 국가와 정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특히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쭉 넘기셔서요. 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로 확인하기 해서 달문꼴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3, 4, 5페이지까지 해서 사회계약설 문제를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그런데 3, 4, 5페이지에 있는 사회계약설 문제는 모두 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만 모아놨습니다. 모두 10문제고요. 이 10문제는 평가원, 다시 말하면 6월, 9월 수능 문제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서 지문으로 썼던 거 여기서 선지로 쓰고요. 선지로 썼던 거 다시 몇 년 뒤에 뭐로 쓰고요. 계속 반복해서 써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개중에는 지금 어떤 학생들은요. 저 사회계약서 이제 다 아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자만할까 봐 선생님이 사회계약설 관련 OX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장에는 OX 퀴즈가 있고요. 뒷장에는 답이 있거든요. 딱 접어가지고요. 2페이지 모아찍기 했어요, 저는. 예, 앞장에 있는 것을 OX 해가지고 정말 다 맞춘 학생들만 심화 1강 듣지 마세요. 하나라도 틀린 학생들은 심화 1강 들어야 됩니다. 사회계약설이 완벽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시 한번 수능 9월 모의평가 많이 틀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OX 퀴즈에서 완벽히 맞추지 못한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심화 1강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1강 첫째 강이라서 잔소리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3페이지 2010년 9월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가 지금 여러분 OX 퀴즈예요. 일부분 지금 따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없으므로 자연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O일까 X일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다시요 또.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은 사회계약 전에 효력을 발생하여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O일까 X일까? 어떤 보기 하나, 어떤 문제 하나들 다도 이렇게 딱 자신감을 갖고 OX 말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화 일간 강의 딱 듣고 나서 여러분 이 OX를 다시 한 번만 풀어보시면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분 따와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2010년 9월 문제고요. 지금 가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형식은요, 이 형식은 정말 평가원이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가나 두 사상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나 두 사상가는 홉스와 로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3, 4, 5페이지에 걸쳐서 홉스하고 로크를 비교하는 이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무려 5가지가 나오고요. 이 5가지는 정말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문제를 지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선지를 하나하나 잘 본다면 앞으로 어떤 홉스와 관련된 문제, 로크와 관련돼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대체로, 여러분, 대체로 종종 이런 말 나오면 로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지를 보고요. 로크인지 홉스인지 가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로크입니다. 이제 더 가볼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라는 자연법을 준수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겁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연법을 지켜가려고 하는구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로크다라는 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연법이 있구나, 지켜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러나 인간은 종종,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자연법을 위반하고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자, 보세요.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고요. 이 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종종 때때로 이 자연법을 위반해서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자연법 준수, 그런데 간혹 자연법 위반, 그래서 투쟁 상태, 여기까지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나 볼게요. 나 선지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건 이거 지문이죠. 다른 문제에서 선지로 나왔어요. 자,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이거 홉스입니다. 아래 가면 홉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인간은 이 상태에서 타인을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공격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잖아요. 서로 동등한 능력이 있어서 공격하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전쟁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위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홉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해칠 수 있다라는 얘기, 전쟁 상태 가능하다는 얘기, 홉스라는 이야기입니다. 홉스인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한, 이 동등한이 어쩐지 좋은 말이니까 홉스가 아닐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 가는 로크였죠.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의 활용으로 자연법을 집행한다. 이 얘기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법이 존재하고요. 그 자연법을 준수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종종 때때로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국가를 형성한 거지만 사람들이 이성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회계약설의 기본 전제입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지가 여기만 나오느냐? 여러분, 다음 문제들 보면 이 선지가 또 그대로 나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의 활용으로 자연법을 집행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볼게요. 이건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소유권을 갖는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가 원래 진짜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이유는 사람들이 공동 소유를 했기 때문인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노동력을 투여함으로써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빨리 개념 강의로 가셔야 됩니다. 수특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로크 하면 이 얘기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에서 홉스입니다. 홉스. 홉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제한받는다. 여러분, 홉스에서 통치자는 제한 안 받는 절대 권력임을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쉬운 선지입니다. 리을.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정의의 개념이 없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자연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리을 선지 어려워요. 리을 선지 별표합시다. 여러분 보시면 2010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이 선지가 나왔어요. 와, 이거 어렵네.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조금 이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홉스에게도 자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홉스에서도 자연법이 있어요. 어떤 자연법이 있는지 우리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따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린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 이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페이지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금 어떤 형식이라고 했냐면 홉스와 로크를 비교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홉스와 로크를 비교한 형식을 또 찾아서 봅시다. 어디냐면 4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2011년도 수능이고요. 그리고 나 하는 국가 성립사상입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4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보셨죠? 네, 미리 다 풀어놓고 왔죠. 자,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갖고 생활하지만 누구도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는 공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공포스럽고 전쟁 상태고 이러면 가는 누구입니까? 홉스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홉스, 로크, 루소 찾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화 정도에 오면. 자, 보세요. 죽음의 공포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홉스를 찾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야지. 지문을 보세요. 홉스 보니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 자연권 갖고 있구나.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권이 있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홉스는 어쩐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 자연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보세요.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있구나. 이 자연법의 내용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전 문제에서 여러분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전 문제에서 리을 선지.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선지가 틀린 선지였다는 걸 잘 알았다면 그 다음 수능에서 이거 보고 와, 자연법 있구나 라는 거 확인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설립된 국가는 개인의 자유 신장보다는 사회의 평화 유지에 목적을 두고 국가가 생긴 것이래요. 그렇죠? 구성원들은 약속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죽음의 공포, 권력자에게 복종 이런 거 하는 거 봐서 홉스구나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와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연법이 존재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라서 잘 지켜가고 있는데 종종 자연권이 침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크예요, 로크. 그렇죠? 홉스, 로크의 공통점은 자연권과 자연법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있다라는 거는 공통점인 겁니다. 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고요. 그러나 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저항권이죠. 홉스의 가장 핵심적인 거 저항권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회계약설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 딱딱딱 찾아내는데 어려워하는 게 자연권의 존재라든가 자연법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게 선지로 나오면 막 어려워지는데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립시다. 심화 강의 통해서. 자, 보세요. 나 모두 사회계약설입니다.
홉스와 로크, 가나 모두 국가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별표해 둡시다. 홉스건 로크건 간에 자연 상태가 불완전하니까 국가를 만든 거예요. 누가 국가를 만든 주체죠? 똑똑한 개인들이. 개인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국가를 못 만들어요. 똑똑한 개인을 전제합니다. 이성적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가나 모두 전통적 질서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 보세요. 전통적 질서에 대한 시민의 동의? 시민들이 전통적 질서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전통적인 거에서 동의했으면 왜 국가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3번. 홉스는 국가의 관점에서, 로크는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와 정부의 형성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이 국가 성립 사상, 다시 말하면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입니다.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을 늘 기억해야 되죠.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 1번 선지에 있었던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절대 왕이 다스리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이건 개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따라서 홉스건 로크건 상관없이 모두 다 개인이 만든 겁니다. 개인의 관점에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아주 초창기에 배웠습니다. 틀렸어요. 이런 선지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정치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4번. 가는 사회평화 유지를 위해 분명히 가 선지에서 국가를 만든 목적이 사회평화 유지라고 했어요. 맞아요. 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맞아요. 왜 자연권이 침해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4번 다시요. 정치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틀렸죠, 여러분. 로크는 정치 권력이 분할되지만 홉스는 절대 왕권이죠.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볼게요. 가는 사회평화 확보를 위해 맞네요. 나는 시민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자연권을 일부 양도해야 된다. 일부 양도해야 된다는 건 나의 시각이죠. 그쵸? 가는 아니죠. 4, 5번 선지는 굉장히 평이한 선지에 속합니다. 다만 4, 5번 선지가 어려운 이유는 끝에 가 있어요. 일부 양도 또는 권력 분립하는 게 끝에 가 있어서 앞에만 쭉 읽고 아 맞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왔냐면요. 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5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홉스, 로크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 가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들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그리고 특히나 홉스랑 로크입니다. 자, 보세요. 2009년 수능이고요. 나부터 한번 볼까요? 나부터. 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권리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많이 안 봤다고? 방금 전에 봤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로 가보시면 3페이지에 아까 풀었던 문제에 이거 2010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네, 기억선지 보시면 가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의 활용으로 자연법을 집행한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2009년 수능에 선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지가 아니라 지문이에요. 이 로크에서 이성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법을 집행한다. 라는 걸 지문에 내놓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평가원에서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출을 분석해내느냐. 정말 이거 홉스구나, 이거 로크구나, 로크구나, 홉스구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가부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과 불신. 와, 딱 나오네요. 홉스. 이제 이런 거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예. 공통의 권력이 없는 한 자연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 보세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안 지켜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인간들은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 제3자에게 줬습니다. 홉스 확인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확인할 건 자연법이 존재했으나 안 지켜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 가볼게요. 인간은 이성의 활용으로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받았대요. 여기까지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은요. 다 보세요. 그러나 인간은 종종 자연법을 위반하게 돼요. 전쟁 상태로, 종종 전쟁 상태, 로크구나. 그렇다면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이성을 활용해서 스스로 자연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그런 권한을 했구나, 행사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선지로도 나왔었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홉스구 로크예요. 기억, 가의 제3자가 계약 이후에는 주권자가 된다. 이 제3자가 절대 왕이죠? 절대 왕이 주권을 갖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군주주권이라고 하죠? 군주주권이라고 맨날 외웠는데도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이 제3자가 군주잖아요. 맞습니다. 니은. 가의 계약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 이거 맞고요. 이거 별표 하나 해둡시다. 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3자한테 줬잖아요. 그럼 우린 상식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3자랑 국민들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끼리 계약을 해서 제3자한테 준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합시다. 개인들끼리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은 개인들 상호 간에 이루어졌고 권력을 제3자한테 준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홉스 관련돼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계약에서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로크, 재산권, 강조,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나의 시민은 계약 성립 이후에 저항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기본이죠. 틀렸어요. 저항권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음. 지금 노란색으로 한 걸 여러분 잘 보세요. 가와 나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와 나의 자연 상태에서, 지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성을 활용을 통해서 자연법을 집행한대요. 잘못한 사람 혼내주고 이런 거. 그게 자연법의 집행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침해당했을 때도 내 스스로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가족, 내 애인, 그쵸, 타인이 자연권을 침해당했을 때도 내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틀렸어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도 자연법을 집행해서 떼끼 하고 혼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보세요. 원래 자연 상태는 평화로웠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우리 못하죠. 개인들 못하죠. 개인들이 다 법을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저 사람 신호 위반했네. 일로 와. 그리고 제가 가둬요. 네, 제가. 그러면 막 누가 누굴 가두고 정말 이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만이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국가가 성립한 겁니다. 개인들이 모두 법의 집행자가 되니까 나중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타인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을 집행해요. 개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얼마든지 어렵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정말 허무맹랑하게 어려운 걸 갑자기 탁 넣지는 않아요. 조금씩 지문에서 보여주고 이 지문에서 너네 공부했지? 그럼 그 다음에 선지로 나오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분석해야 돼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 아니군요. 올해 이제 평가원 문제입니다. 올해 평가원 문제는 또 특히 잘 보셔야 되죠. 예, 같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가나 또 똑같은 형식입니다. 홉스랑 로크일 가능성이 커요.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다.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은 바로 자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연 상태의 정의는 어떤 국가가 만든 법, 제도 이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자유와 권리,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누리지만 누구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대요. 네, 죽음의 위협이 있대요. 죽음의 위협이. 자, 누군지 잘 보세요. 누군지 홉스일까, 로크일까? 더 보겠습니다. 공통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주권자에게 주고 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여러 명이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 자연권이 있는데 죽음의 위협? 로크인가 홉스인가?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홉스인가? 근데 자연권이니까 로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의지 나오면 무조건 루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그에게 그 권리를 다 주고 그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대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홉스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도 홉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정부의 통치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말 사회계약서를 설명한 거죠? 국가는 사람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준 거다. 그 말이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로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가볼게요. 정부의 시민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래요. 그래서 이런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이런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로크입니다. 계속 지금 4문제인가요? 5문제인가요? 5문제째. 맞죠? 5문제째 반복해서 지금 4문제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확인할게요. 나는 정부의 권력이 엄격한 3권 분립 아니죠? 로크 2권 분립.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정치 정말 아직 기본도 안 된 거예요. 틀렸어요. 가는 자연권이 양도될 수 없다. 자, 다 준대잖아요. 주권자에게 준대잖아요. 전부 양도였어요. 홉스. 틀렸죠? 3번. 가나 모두 정치 권력은 자연 상태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자연적 질서라고 본다. 자, 보세요. 이 말도 여러분 별표해 두십시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치 권력은요. 누가 준 거예요? 개인들이 준 거예요. 개인들이 준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국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국가 상태에서 사람들이 준 겁니다. 만들어준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쓰면 사회적 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틀렸어요. 가나 모두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형성한다고 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밑줄 긋고 여기 별표해 놓습니다. 이게 한 3-4번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유의 깊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홉스건 로크건 간에 모두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형성한다라고 보았다. 이 확대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요만큼 되고 있는데 더 많이 보장하려고 지금 이겁니까? 아니죠.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보장하려고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쵸?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혹시 다음 문제 풀면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래서 틀렸어요. 5번으로 넘기겠습니다. 가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비해서, 그렇죠, 다 넘겼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권리가. 그렇죠? 어려운 선지 아니었고요. 정답 5번입니다. 그렇죠? 이제 관련된 문제. 이런 형식의 문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5번째. 5가지가 똑같은 형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 이렇게 돼 있죠? 2010년 6월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힘을 사용할 자유를 가진다. 이것도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누구냐면 홉스입니다.
아까 제일 앞에 문제 풀었던 것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누구나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를 가졌다. 비슷한 말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불신하고 투쟁, 제3자에게 주권, 홉스라는 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보세요. 다른 거를. 이건 이제 명백합니다. 제3자, 투쟁. 이건 명백하게 누군지 알려주는 키워드예요. 이제 그 이상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홉스. 나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 자연권 가진다. 아, 로크구나. 벌써 알아요. 더 보자라는 거죠.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로크예요.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권의 침해에 대해 개인은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렇죠. 자연법을 아까 배웠죠. 개인들이 자연법을 집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훔쳐간 사람을 내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집행권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는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내가 자연법을 집행해서 저 사람을 혼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들이 법을 집행하다 보면, 처벌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합니다. 그래야지만 고득점까지 갑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개인들은요, 실정법, 재판관, 집행기관을 갖춘 정부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로크 이야기입니다. 1번, 가해서 개인은 주권자의 보호에 의존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올해 모의평가 6월에 나온 선지랑 똑같죠? 확대, 맞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네, 틀렸어요. 보세요. 나의 자연 상태에서 행사되는 개인의 처벌권은, 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처벌권을 가져요.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안 돼서 넘겨줬다 그랬어요. 정부에게. 그런데 개인의 처벌권이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지돼요? 그럼 뭐하러 국가 만들어요? 그쵸? 틀린 선지입니다. 표시하세요. 가와 달리 나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연법을 준수한다. 가와 달리 나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연법을 준수하죠. 가와 달리 나의, 자 보세요. 나 보시면 이게 지금 로크의 자연 상태잖아요. 자연법을 준수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종종 위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지켜졌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가, 나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국민주권? 누가 아닙니까? 홉스 아니죠? 틀렸죠? 이런 건 기본적인 선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형식이에요. 홉스로크 비교하는 이 5문제. 선생님이 순서대로 쫙 배열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배열이 돼 있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한 문제 푼 순서대로 해서 1, 2, 3, 4, 5번 3, 4, 5페이지 다시 이렇게 매겨서 그 순서대로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예. 이제 3명이 다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다 나온 것 보세요.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을 향유하는데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개인들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없어서 입법권을 확립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에 동의하고요. 입법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시민들이 준 권력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했네요. 누구죠, 여러분? 로크죠. 그쵸? 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자연권 향유, 그러나 잘 안 지켜진다라고 했어요. 불완전, 종종, 때때로. 그래서 입법권을 국가에게 줘서 했지만 국가가 그 이상 하려고 하면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보세요.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조차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거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에서 봤죠? 네, 불신과 전쟁 상태에,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굽니까? 홉스입니다.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 또 나오네요. 아까 봤던 기억나시죠?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있다. 그 자연법의 내용은 평화를 추구하라는 그것. 이게 자연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주권자의 보호 속으로 들어간다. 홉스 되겠네요. 더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이지? 재산 나왔네? 로크인가? 싶어요. 더 가볼게요. 이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개인은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보호한대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이를 위해 개인들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공동선을 보장하는 의지. 이거 여러분 뭐죠?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 나왔다. 누굽니까? 루소죠. 그렇죠?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소에 보면 개인들 각자가 전체와 하나가 된다. 공동체와 내가 원하는 바가 똑같다. 라는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1번, 기억, 미음은 모두 사회계약 전에 효력을 발생하여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앞에 지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할게요. 기억, 미음의 기억은 로크의 자연법이고 미음은 홉스의 자연법입니다. 그렇죠. 로크와 홉스의 자연법이 사회계약하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여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잘 했으면 국가를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그쵸? 자연법이 홉스에서는 준수되지 못했고 로크에서는 준수되려고 했으나 위반자들이 나타났잖아요. 틀렸죠? 그쵸? 니은은, 자 여러분 니은 뭡니까? 니은 실정법, 재판관, 집행권력, 로크 이야기입니다. 로크, 삼권분립. 아니죠. 그쵸? 네. 3번. 디귿, 비읍, 이응은, 여러분 디귿 뭐냐면, 디귿 보니까 로크의 계약, 미음 보니까, 미음이 아니죠. 비읍 보니까 홉스의 계약, 나머지는 루소의 계약이네요. 다 계약이네요. 이거 다 계약. 다시 말하면 사회계약론자들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러분 사회계약설의 목적 아시죠? 사회계약설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국가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즉 국가를 만드는, 여기도 맞네요. 그렇죠? 가상적 행위라는, 가상적 행위죠. 여러분 봤습니까? 진짜로 사람들끼리 막 계약서 쓰는 거 봤어요? 가상적 행위죠. 이론이죠, 이론. 그렇게 해서 국가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계약은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다는 그런 가상적인 행위야.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렵죠? 별표하시고요. 이 질문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가상적인 게 뭐고 이게 뭡니까?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별표해두세요. 4번. 리을 뭔지 딱 찾아볼게요. 리을을 딱 보니까 불신과 전쟁 상태네요. 홉스의 전쟁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불평등? 아니죠. 그렇죠. 이거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의 문제를 못 봤다면. 그 전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 표시했잖아요. 이거 틀렸죠? 틀렸습니다. 별표해 주세요. 다음이요. 시옷이 뭐죠? 시옷이 딱 보겠습니다. 뭐냐면 공동선을 보장하는 의지, 일반 의지네요. 그쵸? 일반 의지는 개인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것으로 국가 형성 이후에 정부에 양도된다? 루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직접민주 정치, 양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들 되게 많았어요. 1번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어려웠고요. 4번 선지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기출들을 분석 잘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 보면 홉스 로크 비교한 문제들 쫙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학자를 모두 한 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한 학자씩 개별적으로 나온 문제들을 볼게요.
2010년 수능 2번 문제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네, 4페이지의 오른쪽 라인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해서 참 그러네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이제 정치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한 학자니까. 자, 보세요. 정치사회가 구성되기 전, 자연상태구나. 그렇죠?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자연법이 있었네요. 자연권도 있었네요. 누굴까? 더 가볼게요. 하지만 인간은 부패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다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공적인 법률,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으면 안전하게 보호되기가 어렵다. 자, 여기 이거 보니까 누굽니까? 로크죠. 로크입니다. 그렇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이군요. 1번이 아니라 기억. 개인들이 구성한 정치사회에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정치사회입니다. 이제 국가가 됐어요. 개인들이 만든 이 국가에서 예전에 있었던 자연법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 자연법은 이 국가가 만든 법을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현실에서 법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건 예전의 자연 상태부터 있었던 그 자연법이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국가가 만든 현실에서 만든 법은 예전의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평화를 추구하라,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인간의 자율적 이성 능력이 있다. 로크죠. 그쵸?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똑똑한 개인들. 맞아요. 맞습니다. 입법권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 이상 행사하려고 하면 저항권. 맞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선진 기억 정도였습니다. 리을 볼까요? 집행권자의 입법권 행사는 허용되더라도 입법권자의 집행권 행사는 경계되어야 한다. 로크 여러분, 이권 분립이죠. 이권 분립. 이거 분립되어야지 집행권자는 입법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권력 분립이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명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3명 비교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누구나 능력에 있어서 평등함됩니다. 평등하대요. 여러분, 이 문제는 4페이지 방금 풀었던 문제 하단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4페이지 왼쪽에 6, 7번 문제 세트 3명 다 나와 있던 선지에서 4번 선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리을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X 쳤죠? 지금 이 문제도 다시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누구나 평등하다.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칠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몫을 빼앗는 일조차 벌어질 수 있는 불신과 전쟁, 홉스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기억하셔야 될 거, 자연 상태에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과 같이 다 동등한 능력을 가져서 전쟁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제3자. 이제 나머지는,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지금 여기 홉스예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합의된 관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정의란 이런 것이야 라고 아주 모든 사람이 합의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불신과 전쟁, 죽음의 공포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인간의 심리작용을 개인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동인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홉스의 이론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의 뭐 이런 것까지 다 빼앗고요. 죽음의 공포. 이런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그 심리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서워. 나의 평화를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 개인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국가의 보호를, 차라리 이런 제3자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보호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런 개인의 심리적 작용이 바로 국가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네. 더 가볼게요. 3번.
사회계약 이전의 개인들은 공동의 대화를 통해 충돌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회계약 이전 자연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너무 좋은데요? 아니잖아요. 불신, 전쟁, 죽음, 공포 틀렸어요. 3번 선진 쉬운 겁니다. 사회계약은 강제적 절대 아닙니다. 사회계약설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한 겁니다. 틀렸어요. 5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가졌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자 보세요. 개인들이 가졌던 자유를 유지해요. 가졌어요. 자유를 못 가졌잖아요. 공포, 불신, 전쟁 이랬습니다. 틀렸죠? 그쵸? 네, 2번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13번 문제 넘어가면 어디냐면요. 5페이지 밑에서 오른쪽 라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자기 보존하면 물론 다른 학자들 할 때도 나와요. 그렇지만 특히 홉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더 확인해 볼까요? 오히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힘을 모아 보다 큰 정치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자연권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에게 넘겼어요. 홉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는데 오히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 전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자연권 포기는 홉스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홉스예요. 보겠습니다. 1번 쭉 보면 국민주권 틀렸어요. 쉽죠, 이거. 2번. 개인은 국가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 개인이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행사할까요? 다 넘겼다니까요. 아니죠. 3번 선생님이 색깔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주권자와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이 권리를 확장하려고 한다. 아까 확대한다. 맞았다? 틀렸다. 확대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벌써 3번째 나왔습니다. 다음 4번. 국가에서 시민은 자유를 통해 공동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며 공동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누굽니까? 루소예요. 루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 내가 만든 법, 직접 민주정치. 네, 홉스죠. 홉스 아니죠. 5번. 국가 권력은 개인의 동의에 기원하지만 주권자의 권력 행사는 개인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는다. 맞네요. 그쵸?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줬지만 이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구속받지 않는 절대 권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누군지. 한 명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온갖 속박 나오자마자 루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더 가볼게요. 더 딱 가보면 개인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명령이라는 것이 개인들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래요. 더 가보겠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양하고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의지는 공동선을 결정한대요. 일반 의지죠? 그렇죠? 네. 루소의 사상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루소 여러분, 개인이 그 공동체의 부분이 돼서 개인이 만든 법을 지켜가며 여러분,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 주장을 했죠.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틀렸었는데 1번 많이 갔습니다. 오답 1번으로 굉장히 많이 갔는데 1번 현실 정치에 이 직접 민주정치 또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만장일치다? 아니죠. 현실 정치에서 만장일치라는 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1번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공동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는 개인의 의지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말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나의 소원도 독립이고 국가의 소원도 독립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그런 공익과 나의 이 의지와 일치해요.
맞죠, 여러분? 2번이 맞습니다. 3, 4, 5번 확인할게요.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요? 직접이? 아니죠. 4번. 항상 옳아야 함으로 현명한 철인이 판단하도록 한다. 여러분, 루소는 모든 개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5번. 자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시민은 불복종해도 된다? 시민의 불복종, 저항권. 여러분, 로크잖아요. 들렸죠? 그쵸? 루소의 지문을 통해서 2번 정답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몇 문제 풀었냐면 10문제 풀었어요. 10문제를 50분 동안 정말 빠듯하게 갔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10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보려면 1시간, 2시간쯤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더 이상 어떤 사회계약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다시 정리하시고요. 게시판 통해서 몇 페이지에 몇 번 선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